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 요구하기를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거리부터 아주 먼 거리까지 노선만 있다면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는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어렵고 힘든 교통수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들, 우리는 그 슬픈 현실을 직접 마주해 보았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이곳 버스 승강장에는 조금 이상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탑승하신다는 재석씨, 오늘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고 하시는데 계속 정류장에만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사실 저 차도 지금 저상버스여서 지금 좀 더 가까이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맞죠?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손을 들어서 네, 맞아요. 제 앞에 좀 세워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사실은 저렇게 멀리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슬로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위치도 부정확할 뿐더러 제가 저까지 옮기는데도 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다른 승차 승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타야 되는 그 시간 그 개념이.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와주기를 바라고 계속 지금 손을 그 의사표시를 하는 그 입장인데 오늘도 한번 바람 맞은 느낌이네요. 다음 차를 또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하고 심지어 도로 밖으로까지 나와서 차를 세워야 하는 천안 버스 정류장의 이상한 상황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천안에서 보통 버스를 타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타기에도 손을 막 들고 타고 도로로 나가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천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유명한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근데 저 같은 장애 당사자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손을 들지 않으면 지금도 보시지만 손을 들지 않으면 그 제가 이렇게 탈 수 있는 그 정차 위치에 정차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그 모션이 있어야, 동작이 있어야 정차를 해주고, 그나마도 제가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계속해서 주지하지 않으면 제 앞에 이렇게 그 멈춰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매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전에 버스 내렸었던 버스가 승하차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차도에 사람들 내리다 보니까 장애 당사자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염려가,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이쪽에 해당하는 뭐랄까 보도에 정확하게 보도 앞에 있는 승강장에 하차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천안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안에서의 버스 승강장은 상당히 위험한 버스 이용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천안의 버스 이용객들은 어느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승차 문화뿐만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버스 이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승강장의 경우에는 저상 버스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운전자의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잘 안 보이는 시야를 가리는 형태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사회적 약자, 장애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저상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치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좀 옮기거나 아니면은 독성, 가시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BIT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하긴 하지만 그걸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내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하차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승강장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장애 당사자,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는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계급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폭이 거의 한 90cm 정도 겨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거나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몇 사람 없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아까처럼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죠. 그리고 이런 턱이라든지 단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들은 승강장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가진 천안의 버스 정류장. 이런 작은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 약자들에게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버스를 자주 이용을 하시나요? 그렇게 자주 이용한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를 제가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상버스 노선이 6개 노선밖에 지금 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된 곳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승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건 그나마 부담이 덜 돼요. 타는 게 어려워요. 우선 탑승만 해도 내리는 거는 기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내리게 해주시니까. 근데 또 내리는데도 못 내리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사로가 딱 턱에 걸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턱에 걸치지 않으면은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요. 가팔라면 이거 내려가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무서워. 나는 진짜 가파른 경사로 너무 무서워요. 내려갈 때마다 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떨어질 것 같아. 휠체어에 있어도 내가 떨어질 것 같아. 어려움이 엄청 많죠. 노선도 부족하고요, 버스가. 네. 그리고 저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어요. 네. 리프트 작동이 안 돼서 네. 진짜 타려고 할 때 그 작동이 안 되면 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버스들이 많은가요? 네, 작동이 안 되는 버스들이 많고 또 기사분들이 버스 안에 들어가면 안전고리 걸어주시거든요. 네. 그 안전고리 걸어주시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만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데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버스를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사회의 무관심 아닐까요? 천안 버스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안의 시민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우수입니다. 저는 보행 환경하고 교통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지속가능한 생태교통을 추구하는 도시가 됐으면 희망하는 천안 시민입니다.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는 인구 70만 도시인 상황인데 인구 규모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조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안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걷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사회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확보한 반면에 보행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걷거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공간, 통로, 보도들을 많이 만들지 않은 협소하게 만들었었던 도시 구조들의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m의 도로를 볼 경우에는 보통 한 차로선이 2.75에서 3.5m, 평균적으로 3.5m의 차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의 경우에는 3.5m, 총 차선이 7m의 차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축구라고 하는 물빠짐과 관련된 배수에 해당하는 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도가 2m의 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 안에는 안전 펜스와 그리고 가로수, 경우에 따라서는 띠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라든지 아니면은 가로등,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m 안에 조그마한 보도 공간 안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이동 통로와 관련된 부분도 이동 공간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보도 공간 안에 정류장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보도를 침범합니다. 그러면은 침범된 만큼의 보도 공간이 마련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천안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 이용자 좀 장애인들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그래도 더 좋아질 텐데, 이 첫째 장애인들은 중상버스를 타는 걸 되게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사님들의 불친절함, 그런 게 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준다는 생각. 어쨌든 휠체어가 올라타면 볼이 걸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다른 승객들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그걸 타서 많은 분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게 대단. 기사님들도 타면서 처음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몇 번 타봄으로 인해서 이제 또 해봄으로써 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나마 또 민폐를 덜 끼치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시간이 짧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벨트 매고 하다 보면은 또 승객들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간 정해진 시간, 기사님은 또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탑승하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저상버스 타기 운동을 한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시에서 3분의 1이 사회적 약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유아, 그리고 임산부, 그다음에 어르신, 그리고 일시적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교통 정책과 철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시민 누구나 그거에 관련된 권리 주체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행정은 이와 관련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 개개인들한테 본인들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문제. 하지만 보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 활동, 배리어 프리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 수행. 지역사회 내 장애단체 및 이동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배리어 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상버스 및 무장애 승강장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시민연대에도 참여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천안 지자체와의 꾸준한 간담회 활동. 지속협 위원들과 생태 교토 지표 모임을 운영하여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분담을 모니터링하고 생태 교통 아카데미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분담은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천안시의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 교통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 교통 약자들과의 버스 승하차 캠페인 활동. 배리어 프리 네트워크는 저상버스 인프라 확충은 물론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주기적으로 교통약자들과 함께 직접 버스를 이용하며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버스 문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사실은 그 버스를 승차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렇게 모습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제가 이 버스를 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장애가 있고 또는 승차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계속 그 드러내서 존재가 드러나야 그걸 확인한 후에 멈춰주거나 태워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 이제 그 버스가 좀 객관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객관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 당연히 지켜지는 거.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제대로 쓰고 제대로 멈춰져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탈 때까지 기다려주고 타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야 장애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안전의 시작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아직 다 얘기하지도 못하고 타는 것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좀 시간은 걸리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안전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행복하게 떠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대중교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버스 탄 게 이렇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저상버스가 일반화되는 버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버스. 저상버스라 그래서 특정층처럼 저희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비장애인 승객들도 다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버스 전기차가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상버스가 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 지하철 타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계단 많아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 타는데 조금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버스 타는 게 어렵지만 나중에는 장애인이 그따고 멸종되지 않는 한 계속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일반화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장애인 타고 있다가 장애인도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고상버스가 많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배려프리 네트워크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1번 항목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시민 누구나,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편리한 생태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도록 추가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네트워크와 시민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시랑 함께 나아갈 예정입니다. 천안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교통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나아가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